인사말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북구발전 무적함대 기호 1번 하정우입니다. 북구는 저의 뿌리입니다. 북구에서 나고 자란 저 하정우가 네이버와 청와대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과 지식을 오로지 북구 발전만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하정우가 끌고 전재수가 밀어 AI 도시 북구 발전, 저 하정우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후보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기호 6번 무소속 한동훈입니다. 구포, 덕천, 만덕, 우리 북구의 잃어버린 20년을 끝내러 왔습니다. 늘 후순위로 밀려서 참아오셨던 북구를 부산의 1순위, 대한민국의 1순위, 진짜 갑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북구 이미 시작됐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뛰어넘을 힘과 배짱,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이제 북구가 갑입니다. 북구의 미래 끝까지 한동훈입니다. 예, 후보들의 간단한 인사말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북구에서 자라고 또 북구에서 일해본 진짜 북구 사람 기호 2번 국민의힘 박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검증된 실력으로 북구 발전 박민식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보들의 간단한 인사말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세 후보의 출마의 변, 모두 발언 순서를 가져보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한동훈 후보부터 모두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기호 6번 무소속 한동훈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당대표를 거치는 내내 오직 국민이 먼저다 라는 한 가지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지있게 뻔하다고 했던 론스타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서 국민혈세 7조 원을 지켜냈고 공직에 있는 동안 단 1원도 사사로이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헌법을, 인연보다 국민을 먼저 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북구에서 배웠습니다. 이곳 북구에서 제가 본 것은 지난 20년간 부산 18개 지역구 중에서 늘 맨 뒤로 밀렸던 북구가 이제는 한동훈과 함께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해내겠습니다. 약속을 목숨처럼 지켜왔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북구,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북구에서 정의롭고 유능한 보수 재건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자, 사위 후보의 출마의 변 모두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모두 발언 1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옛날에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님이 일해봤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현장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 박민식 여러분들이 두 번이나 국회의원을 시켜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덕천동부터 만덕까지 15만 4천 볼트 고압 송전 철탑 45년 동안 있었는데 박민식이 뽑았지 않습니까? 원래 만덕 3터널 이름이 초업터널입니다. 그것도 만덕 3터널 박민식이 국비 수백억 가져와서 해냈습니다. 또 구포의 무장해수길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북구가 부산하면 해운대가 아니라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박민식에게 한번 꼭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에게 1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북구의 아들 기호 1번 하정우입니다. 이번 선거는 진짜 북구를 발전시킬 사람이냐 아니면 과거로 되돌리려는 사람이냐의 선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재수 후보에게 인정받은 일자라는 하정우냐 윤석열 정권을 그리워하는 후보냐 서민의 삶은 모르고 보수 복구만 외치는 강남 사람이냐의 선택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사선거사무소 얘기 들어보셨죠?
투표권도 없이 외지인들 몰려다니며 주민들 엄청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외부 바람잡이 동원에 장난치다 피해주고 떠나는 떴다방 같다고. 우리 북구 주민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북구의 진심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하정우가 밀고 전재수가 끌어 동부산보다 잘 사는 AI 도시 북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후보의 모두 발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후보자 여러분은 정해진 시간 안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통 질문, 북구갑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읽겠습니다. 구포, 덕천, 만덕동을 아우르는 북구갑 지역은 인프라 노후와 인구 유출 등으로 동부산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쇠퇴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상실감도 큽니다. 그렇다면 북구갑 주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 지역의 발전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자, 답변 순서 첫 번째 답변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서울 사람들이 부산 하면은 해운대만 생각합니다. 제가 자라고 또 국회의원 하면서 늘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북구 발전 전략하려면은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만들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5년, 10년이 아니라 북구 100년 대계를 짜는 빅픽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동안 120년 동안 이 북구 도심을 분리시켜 왔던 경부선 철도, 제 집이 원래 구포역 주변이라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 경부선 철도 지하화, 이게 반드시 되어야 뭐 문화, 주거, 상업, 뭐 모든 데 우리 동서격차 때문에 해운대보다도 동부산보다도 못한 부분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이게 마스터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그동안에 부산역과 부산 진역 구간은 국가 선도 사업으로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니 북구는 왜 과시합니까? 과거에는 구포역이 부산역이나 부산 진역보다도 훨씬 또 발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북구의 영광을 구포역 주변을 지하화함으로써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도약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자, 공통 질문 첫 번째 북구갑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그 만덕터널만 지나가도 딴 세상이다 라고 하는 주민분들의 말씀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미 저는 전재수 후보와 함께 동서부선 간 그 격차 해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산 AX 벨트 만들겠다고 공약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앞서 박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하는데, 여기를 단순 지하화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을 어떤 공원을 넘어서서 AI 기업, 연구소, 청년 창업, 투자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부산 AI 테마밸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 북구의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우리 북구를 서부산 AX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고 근본적으로 경제격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도지와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만덕동에 있는 이노베이지 센터, 그리고 폴리텍대, 부산과기대 등 시설을 활용해서 AI 기업 유치하고 청년 창업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부산권에 있는 제조 공장들 AI 전환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AI 교육 1번지 만들겠습니다. 산업 AI 특화, AI 특성화고 만들고 초중고, 일반인 등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들 해서 서울에서도 AI 교육받으러 북구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바뀌면 사람이 오고 기업이 오고 상권이 살아납니다. 교육이 창업과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AI 생태계 만들어 근본 해결하겠습니다. 자, 북구갑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말씀해 주신 상실감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 곳곳이 새롭게 발전하는 동안에 우리 북구는 늘 다음에 이렇게 밀려왔죠. 저는 이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부산 상공회의 조사에서
북구의 세 곳이 부산 전체 유동 인구에서 1위, 4위, 7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 떠나고 골목 비고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치의 잘못입니다. 박민식 후보의 재선, 그리고 하정우 후보가 계승하겠다는 전재수 후보의 3선, 이렇게 두 분이 합쳐서 책임진 20년의 결과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AI에 우겨 넣을 게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AS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낙동강변에 골든 벨트를 만들겠습니다. K복합 아레나로 360호의 사람을 모으고 구포대교 야경과 분절된 생태공원에 있는 생태하늘길로 영남권 대표 문화관광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00년 전통의 구포시장의 상권으로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만덕덕촌 구포의 재개발 재건축 속도, 노후 임대아파트 개선과 주차난도 직접 챙겨 풀겠습니다. 북구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 경부 이 고속 지하화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 세 후보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첫 번째 질문 북구갑 지역의 발전 방안에 대한 세 분의 후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토론을 진행하시되 이 상대 후보에 대한 답변, 최소한 30초는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세 분이어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답변할 후보를 미리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 4분 드리는 주도권 토론. 먼저 주도권을 가질 후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에게 4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약속드린 대로 정책 공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한 후보님 공약 보면 K복합 아레나, 그리고 구포터널, 경부성 지하 계획 등 보면 중요하긴 한데 실현 가능성, 즉 왓은 있는데 하우가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도 좀 의문입니다. 먼저 이 사업들 대부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국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공약들이 실제 청년 일자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안 보입니다. 이 사람과 돈이 모이는 북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공약들은 돈은 많이 들고 운영하기도 힘든데 청년 일자리가 거의 생기지 않는 구조라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다가 정부 여당과 싸우겠다고 계속 천명하고 계신데 정부 여당과 대립하는 데만 거의 모든 에너지를 쓰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규모 국비 예산 확보해 올 거고, 특히 대형 건설 사업, 복합 아레나 같은 경우는 건설은 국비를 받아와서 할 수 있어도 운영은 지방비 써야 됩니다. 지금 지방 재정 자립도로는 우리가 좀 있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이런 거는 서울 강남에서는 유효할지 몰라도 북구에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기업이 필요하고, 아까 AI 우겨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위에 있는 공장들 AI 넣지 않으면 중국에 완전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업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공약을 내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몇 가지 답을 드리죠. JK 복합 아레나 공약을 제대로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방식을 서울 아레나가 하고 있는 BTO 방식, 그러니까 빌드, 트랜스퍼, 오퍼레 방식을 도입해서 민자와 시비를 어느 정도 매칭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된다 하다가 잃어버린 20년이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내려오고, 물론 훌륭한 후보들도 같이 오셨지만 북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가 우선순위에서 점점 올라가고 자, 위상이 올라가고 제주도권이니까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복합 아레나 만드는 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집 운영비, 그 컨텐츠는 어떻게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진행할 것이며 그 비용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말씀드린 대로 청년 일자리랑 관계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걸 보면은 당대표 때 이미 목련꽃이 피면 김포가 서울로라 선언을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고 최혜병 특검도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들 지켜지리라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마 경제사업계획을 직접 세워보신 경험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 놓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주민분들 불편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제가 유사선거사무소 지금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조직적 버스 대절에서 버스도 많이 왔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불법 선거사무소 의혹 보고 있고 단체로 이동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께서는 얼마 전에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캠프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모집 관련해가지고 진짜 전력 관련이 없는지
혹은 선관위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설령 관계가 없더라도 본인 팬덤 아닙니까? 그러면 민폐는 끝이지 말라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통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죠. 네. 김어준 쇼 가서 하셨던 얘기 그대로 하시네요. 김어준 코치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거대 정당, 여당의 정치인이 무소속 정치인한테 나는 지지자 없으니까 너 지지자들 오지 마라고 하는 거 되게 짜치고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북구가 사람과 돈이 많이 모이는 서비스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하정우 후보가 외지인들 몰아내자. 북구를 섬으로 만들 겁니까? 북구를 섬으로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자, 하정우 후보의 주도권 4분이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 주도권 토론에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입니다. 자, 4분 역시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저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후보님 지난번 KNN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하정우 후보님입니다. 공소 취소 관련 질문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하겠다. 나중에 확인할 일입니까?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예스오라고 물으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 제 주도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스와 노가 아니라 그럼 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국회 가서 제대로 국민 의견 수렴하고 지금은 북구 주민들에게만 집중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선거 중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리얼미터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부산 시민 50.6%가 특검 공소 취소 권한부에 반대했습니다. 부산 민심은 이미 답을 주었거든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론조사는 샘플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론조사를 여기서 가져올 게 아니라 지금은 선거 답을 기간이기 안 하시겠다는 때문에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제동을 걸었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동의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로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 훨씬 더 좋은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중요한 전재수 거는 의원이 잠시만요. 전재수 의원이 이 법을 30초 발의한 거 보장해 알고 주셔야 계시죠? 돼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면 보장해 주십시오. 예, 보장해 주십시오. 좀 이따 보장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장하시려고요? 자, 전재수 의원이 바로 이 법안 발의한 거 아시죠? 누가 발의를 했던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데 오히려 왜 반대를 하십니까? 근데 제가 가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되고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싶습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네, 30초 보장해 주셔야 되니까. 네. 자, 30초 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준비하셨네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중요한 자, 거는 얼마나 발전이 가능하냐,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역시 중요한 또 거 답을 아니겠습니까? 못 하시면 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이건 제가 바꾸볼게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주적은 누굽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국방부 엑스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 다시 한번 아직도 물어봅니다. 철저한 30초 보장 30분 부탁드립니다. 시간 드릴 수는 없고요. 30초 보장 부탁드립니다. 예.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안보 환경이라는 게 유연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백날 이렇게 위기 상황만 만들겠습니까? 사실 그럼 지난 정부에서 드론 달려가지고 안보 위기 만든 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당대표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하정 후보님,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참여하셨죠? AI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AI 얘기만 했습니다. AI가 뭐 그러면은 진보 정부에서는 CNN 좋고 보수 정부에서는 트랜스포머가 좋습니까? 그거랑 무슨 하정 상관입니까? 후보님 그냥 AI 얘기만 하러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럼 제가 이거 AI 관련한 거 제가 여쭤보죠. 후보님, 콩국수 행사 가서 거기 계신 어머니들께 업스테이지 주식 관련해서 나도 100억 보고 손해와서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경쟁사인 업스테이지 주식 1만 주 받기 전에 당시 재직중이던 네이버에서 사전 허락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반갑습니다. 사전 허락을 받았습니까? 네이버로부터? 네이버로부터 업스테이지 주식을 그렇게 베스트이든 스톡옵션이든 받는 것을 사전에 허락받았단 말입니까? 반갑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죠? 내부 제 조직장으로부터 받았고 서류 있습니다. 네이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 이사회 결의를 거쳤습니까? 그게 기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가 경쟁사의 주식을 받아놓고 이렇게 되면 업스테이지가 흥하고 네이버가 망해야 100억 버시는 거잖아요. 답변 보장해 주십시오. 예, 자, 답변 보장해 보세요. 주십시오. 자, 질문이 자, 안 끝났으니까. 잠시만요. 이해충돌 문제는 지금
답변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은 못 드리지만 이후에 또 주도권 토론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녹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은 주도권 토론이 정확하게 4분씩 할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후보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을 하실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30초 답변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주도권자에게 충분히 주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30초에 딱 끊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4분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 지금부터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하정우 후보님께 질문합니다. 하정우 후보님 출생지가 사상구입니까? 북구입니까? 77년에는 북구였고 95년 3월 1일에 사상구로 분리됐습니다. 77년에 북구였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지 30초 보장해 주셔야죠. 아니 제가 질문이 아직 10초밖에 안 질문을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하정우 후보님 어제 나무위키에 출생지가 좀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원래는 부산시 북구 괴법동 이렇게 적어놨다가 어제는 부산 무슨 구가 없어요. 그냥 북부 출장소 괴법동 출생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공직선거법 250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님 그 뭡니까 이거 지금 명함을 보면은 이게 이제 명함 뒷면에 이렇게 보이면 명함 뒷면에 부산시 북구 출생 현 사상구. 근데 하정우 후보님이 77년 10월 19일에 출생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77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북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산 진구였고 북구는 78년 2월 달에 북구라는 명칭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정우 후보님 제가 나오기 전부터 언론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북구에 출마하려고 억지로 연고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괴법동하고 제가 자랐던 구포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뭐 여기서 놀고 자라고 할 수가 사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함 뒷면에 북구 출생이다. 77년에 출생했으면 77년에 북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답변 드리면 됩니까? 네. 네, 제 주민등록증을 떼던 시절에 북구 개법동이라고 했었고 저는 북구 개법동으로 주소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30초 답변 시간 보장해 30초 주십시오.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자, 나무위키 같은 경우는 공식 자료도 아닌데 그런 자료를 참조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개법동과 구포가 멀다고 하는데 버스로 15분이면 갔다 갔다 해서 서초랑 송파 사이입니다. 제가 주도권이니까 말씀하십시오. 우리 하정우 후보가 팩트만 이야기하면 돼요. 본인이 77년 10월 달에 태어났을 때 북구가 없었어요. 없었다는데 북구 출생이라고 명함 뒷면에 적으면은 제가 법률가로서 판단해 볼 때는 이거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그대로 위반이에요. 근데 그 검토를 안 했는지 77년에 본인이 출생한 거는 사실이고 그때 북구가 있었냐 없었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등본을 떼고 자시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논리면은 아니 그런 논리가 아니고 본인이 출생했을 때 무슨 거를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답변 뭐가 시간 있어요? 보장해 주실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십시오. 30초 아니 남았습니다. 요것만 부산 하정우 사람이면은 답변 시간 다른 것도 보장됐습니다. 아니고 출생지를 왜 속입니까? 이게 출생지를 속인 겁니까? 제가 기억에 있던 시절에는 북구 개법동이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게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질문입니까? 좀 건설적인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덕천동에서 학원 다녔고 지금도 사상초등학교 출신들 북구에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좀 건설적인 질문 좀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 첫 번째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부산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북구갑 지역 역시 청년 인구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유치를 위한 입법 활동 및 국비 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실 분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외지인들이 북구를 흐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많이 와야 청년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부산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하정우 후보의 AI가 아닙니다. AS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AS죠. 주민 한 분 한 분 챙기는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북구를 서비스 산업 도시로 만들 겁니다. K복합 아레나가 사람을 부르고 구포시장이 먹이고 덕천이 쇼핑을 받아내는 선순환으로 청년 일자리를 북구 안에 만들겠습니다. 북구의 청년 펀드와 청년 정책 허브로 창업부터 판로까지 한 곳에서 돕고 만덕 덕천의 빈상가는 청년의 코워킹 쉐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서 일자리 바로 옆에 살 곳을 만들겠습니다. 외지인이 찾아오고 청년이 머무는 열린 북구, 그게 진짜 미래입니다. 저는 외지인 오지 말라고 섬처럼 만들면 북구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청년들이 북구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대한 답변은 1분 드립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구포 삼동을 가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보니까 구포 삼동 그 당시에 인구가 한 3만 2천 명, 3만 3천 명까지 갔었는데 지금 16,000명밖에 안 됩니다. 절반보다도 1,000명이 더 줄은 꼴인데 그 인구 구성도 보면은 60대 이상의 어르신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한 36% 거의 뭐 40%에 근접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돼서는 우리 북구의 활력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덕천역, 덕천동 젊음의 거리를 중심으로 또 구포 만세거리 이런데 청년들이 득식을 할 수 있도록 볼거리, 먹을거리, 뭐 즐길거리 이런 거 매력 있는 그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이 유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청년들이 북구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에게 답변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저 역시 북구에서 나고 자라 서울로 진학한 사람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북구 청년들 보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북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문화시설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북구는 AI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잘 모르시나 봅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산업 AI 전환 아닙니까? 김해, 양산, 창원, 사상 그리고 강서에 거대한 제조업 벨트 있습니다. 여기에 AI 도입하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최고 입지가 바로 북구입니다. 그래서 산업에 AI 기업을 대거 유치하고 전통산업에 AI 도입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면 거기서 우리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망원시장의 성공 케이스들을 그대로 도입하고 AI 상권 분석, 골목상권 자생력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자립도 올라가고 그 재정으로 어르신 돌봄 챙기고 그것도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하는 복지순환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청년들이 북구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고요. 자, 마지막 공통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교통 관련 질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덕천교차로는 지하철 2, 3호선이 오가고 구포시장이 있고 동래와 구포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이 만성적인 교통체증은 주민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큰 불편을 주고 있는데요. 덕천교차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지금 만덕센텀 지하 고속화도로 제가 재선 의원 할 때 그 혼잡도로 지정을 받아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우선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그 진출입 부분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그 부분 반드시 최우선 순위로
대심도 진출입구 교통체증 완벽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부산에 이 스마트 교차로 교통관리 시스템이 한 22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동부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확대하면서 우리 북구에 추가로 많이 도입을 하면은 이 우리 덕천역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민식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이 덕천교차로 고질적인 삼석 정체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방법, 장기적인 방법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AI 기술을 좀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교통체계를 넣겠는데 딥러닝 CCTV 기술을 써서 영상 수집하고 AI 실시간 혼잡도 분석하고 경찰청 연계해서 최적화된 신호주기 도출하면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이거는 이미 경기도와 세종시에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출퇴근 시간 단축하면은 당연히 차량 이름 개선될 수 있고 보행자 안전 되겠죠. 이를 통해서 북구 주민 여러분들께 최소 하루에 20분 이상 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독천교차로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 도로 용량에 비해 유입량이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포시장 부근 재정비 도로 면적 확충하고 북구 인근에 대규모 도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유입량을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랑도 협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 세 후보 중에 국토부와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밖에 없습니다. 예. 자, 마지막 공통 질문, 교통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국회를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당대표를 해보면 이 야당도 얼마든지 국토부랑 얘기할 수 있고요.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덕천 교차로의 저 정체는 사실 덕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산과 강 그리고 철로로 끊긴 길들이 한꺼번에 덕천으로 몰리는 나비 효과 때문입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박민식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백양산을 관통하는 구포터널을 만든다든지, 덕천과 함영을 직접 잇는 생활 연결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경부선 지하화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어떤 이 교통이 분산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덕천 교차로 자체에는 현장에서 들은 해법은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에 가변차를 운영하고 고가차로와 버스, 택시 정류장을 재배치하고 구포시장의 공용주차장 확대까지 큰 그림 뿐만 아니라 이런 현장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특정 주제가 없는 자유로운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5분 드리고요. 질문 시작하기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대 후보부터 좀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30초 보장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논거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품격 있는 토론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당부드립니다. 자, 시간 5분 드립니다. 하정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앞서서 업스테이지 관련해가지고는 잘 모르시나 본데, 업스테이지가 초창기에는 지금과 같은 게 아니라 AI 교육 중심 사업이었고, 네이버는 AI 교육을 비즈니스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AI 교육 자문 중심으로 제가 받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충돌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조사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기 전에 자꾸 외지인들과 외부 유입 경제 인구를 혼동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외지인들이 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피해를 받는 주민들은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한동훈 후보 제가 겁니까, 저한테? 아닙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하신다는 거죠? 예. 한동훈 후보께서는 합리적인 개혁 보수를 말씀하셔서 제가 존경하기도 했는데, 많은 언론들, 시민들은 한동훈 후보가 재건한다는 보수 모습이 오히려 80년대를 말하는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본인은 후원회장과 후보는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후원회장은 상징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후원회장인 정형근 전 의원을 임명해서 이 정도면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분 이력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공이 있고 과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의 과는 한지원 의원도 심지어 급할 때도 지켜야 할 원칙과 선이 있다라고 할 정도고 4살 먹은 아이까지 남산 연행해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애 엄마 구타하던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거 표 좀 얻어보자고 지역에 삼선했다 해서 색깔론, 점치검사, 원족교 이런 사람 후보대장으로 앉혔는데 자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 제발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신 겁니까? 들리는 바에 따르면 한 후보님의 장인어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혀 사실 아니고요. 그렇게 처음 정치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막 던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현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오시게 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전현근 의원은 삼선을 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한 그런 평가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현근 의원과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 서병수 지금 현 위원장까지도 같이 영입을 한 상태인데요. 함께 저는 지역 발전에 함께 나가고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나갔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강성보수의 상징 같은 분이 한동훈의 보수 재건에 이런 분까지도 함께하는 걸 보여드림으로써 보수 재건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 시간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고정됐습니다. 자, 누구라도 함께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공안검사에다가 인권을 유린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는 한동훈 후보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다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내란 세력은 왜 반대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원회장은 정치적 신념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후원회장의 정치적 신념이 중요한가요? 후원회장은 정치적 신념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박근혜 대통령 30년 선고 책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도 30년이 선고된 적은 없습니다. 30년 그 선고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고 본인은 박근혜 30년이 선고된 적이 지금 없는데 정리하고 네, 답변해 지금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동훈 후보님이 거기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형량에 직접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는 걸 믿어드려도 그 형량을 정하는데 깊이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답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팀장으로 있던 수사팀의 파견검사로 일했고 그 재판에 관여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검사로서 공직자로 소임을 다한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저는 어느 정권에서도 검사로 소임을 다했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탄압을 받았죠. 다만 제가 할 일은 한 거지만 박 전 대통령님께 인간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이 있고 지난 총선 때 따로 뵙고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당원 게시판 문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의도용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명의도용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왜 고발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무고죄로 고발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거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있죠. 주도권 토론 시간 5분이 끝나면서 잠시만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잠시만 좀 진정하시고요. 네, 진정하시고요. 한동훈 후보가 그 다음 주도권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동훈 후보의 주도권 시간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도권 토론은 어쨌든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 한정하에 그 다음 주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 주도권 시간에 녹여주셔도 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한동훈 후보님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자, 5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시죠. 당 게시판 얘기를 박민식 후보가 하시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종 후보가 들고 나올 줄은 좀 몰랐어요. 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시죠. 그 당 게시판이라는 것이 제 가족이 사설과 칼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이런 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칼럼을 게시한 것이거든요. 익명 게시판에. 그게 잘못된 겁니까? 저는 명의도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명의도용을 하셨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런 건 없다고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죠. 정말 궁금한 걸 풀러 나오셨군요. 좋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죠. 김어준 쇼에 계속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거 왜 나가시는 거예요? 김어준 방송에서 제 지지자분들이 지역에서 김어준 방송에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짧게 통화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그리고- 정치할 때 이게 한 방송에 이렇게 연속으로 며칠 연속으로 나가진 경우는 없거든요. 특별하게 뭐 김어준이 생각하는 철학이나 방향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지자분들이 김어준 방송에서 저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방송에 출연을 했고 그 부분은 저의 전략적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지인 많아 선거 물 흐리는 상황인데 김어준 불러서 김어준 통해서 김어준한테 코치받고 물 흐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검찰 취조실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질문할 때마다 뭔가 도망가실 때면 검찰 추천치를 얘기하는데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죠. 김어준 방송인에게 코치 받은 적 없고 지역 주민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현지 상황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거기서 크게 잘못된 겁니다. 방송 진행자가 후보한테 노래하라고 시켜서 노래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거- 다시 들리죠? 자, 질문 아니죠? 예? 질문 아니죠, 그거? 재수 형님이 시작한 일 마무리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공보물에는 본인 얼굴을 안 넣으셨어요. 왜 공보물에는 본인 얼굴을 안 넣고 전재수 얼굴이 보이죠? 표지에? 그 본인 얼굴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법적인 그게 있습니까? 법적인 건 없습니다만 그런 걸 제가 보기에는 역사 일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틀에 박힌 형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결여되는 거고 AI 시대에는 항상 혁신적인 선거 전략이 필요한 거 AI 시대에는 아니겠습니까? 혁신적으로 전략해서 자기가 아니라 전임자 얼굴을 공보물에 넣은 게 AI 시대의 혁신적인 선거 어차피 전략입니까? 뒤에 보면 얼굴 많이 나오고 꼭 첫 장에 사람 얼굴이 본인 얼굴이 들어가야 된다는 법도 없는데 이렇게 틀을 깨는 게 진정한 북부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전재수 후보가 삼선했잖아요. 그럼 전재수 후보가 3년 삼선하는 동안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사람한테 인사 잘하고 이거 말고요. 북구가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동안?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반대로. 예.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일단 발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30초 주십시오. 그런데 아니, 잠시만, 30초 주셔야죠. 제가 질문 끝난 다음에 30초 드릴게요. 예,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근데 그동안에 북구가 대단히 발전 못했다고 어서 방송에서 말씀하시던데? 답변하면 30초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제한됩니다. 전재수 의원이 다양하게 많은 발전을 시켰죠. 게시상도 없애고 국회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열심히 해서 기반을 닦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시장 그 없애고 기반 말고 위에서 뭐 했죠? 자,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장을 보장 좀 해주세요. 15초 그리고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건 말건 이거는 제가 할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저는 전재수 시장 후보와 함께 북구의 그다음 미래 먹거리 그리고 당면 하나 있는 것들 다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재수 후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왜 전재수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십니까? 답변 시간 확보됐습니다. 아니, 저 전재수 후보가 시민들한테 정말 살갑게 하는 거 그거 배우고 싶고 정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성과가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구가 새로운 미래가 필요한 것이고 질문은 아닙니다. 자, 박민식 후보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물론 이제 우린 각각의 서로 스스로 당선되고 나온 것이죠. 만약에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당선돼야 한다면 박 후보님 누가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솔직히 미리 얘기합니다. 저는 둘 중에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박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박민식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나 또 하정우 후보님이 뭐 탁월한 분들이지만 불과 한 달짜리 떴다방처럼 내려와서 이 절박한 북구 문제 발전시킨다 하는 거는 주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선배,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잠시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둘 저는 중에 누구를 지금 아니, 왜냐하면 저는 밖에서 박민식이- 차라리 한동훈을 떨어뜨리겠다는 아니죠. 얘기가 돌잖아요. 그거는 마타도입니다. 저는 박민식의 필승을 확신합니다. 자, 주도권 토론 5분 한동훈 후보의 시간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박민식 후보의 주도권 토론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질문합니다. 아까 하정우 후보하고 토론을 할 때 뭐 당원 게시판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 별 문제가 없다. 왜 문제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던데 저는 아니 거기 뭐 누가 개목거리가 어떻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짓거리를 한동훈 후보의
아까 가족이 했다고 했는데 가족이 한 게 당대표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나요? 예, 우리 아니 지금 예, 제가 예. 그냥 우리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 엄청난 상처를 준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그랬는데 아니 제가 이제 그 시간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할게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예, 질문 정리해 아니 주십시오. 질문을 예. 합니다. 그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본인이 아니, 2018년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어떻게 아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기 제 때문에. 느낌이에요. 그냥 아니, 개목걸이라는 얘기를 저는 제 있고요. 가족이 예. 쓴 바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지금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 개목걸이라는 자, 글을 지금 됐고요. 저는 제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네, 아니, 박민식 후보 주도권 시간이고요. 아니 제주도권이 가만히 있으셔요. 본인이 아까 이제 하정우 후보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사건 때 본인이 이제 뭐 구형을 했니 안 했니 하면서 어제 채널A 뉴스에 보니까 뭐 윤석열이 한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 아니 본인이 그때 2월 27일 날 참석을 했어요. 그 법정에 한 번도 참석 안 하다가 본인이 3차장 검사가 참석한 게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참석해서 온 언론에 뭐 한동훈 후보가 참석했다 이게 대서특필이 됐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보도에 매일신문 보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조서가 딱 나와요. 공판 조서에 보면은 검사 한동훈 딱 나와요.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뭐 농고문을 읽었든 안 읽었든 같이 참석한 검사는 그 책임을 같이 지는 거거든요. 자, 질문을 좀 아니 정리해 그래서 주십시오. 질문을 할게요. 예,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시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도 애매하고 느닷없이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데 그 당시에 징역 30년 및 1185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구형을 했는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유영철이나 이런 무슨 흉악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대역죄를 저질렀습니까? 자, 질문 정리해 아니, 그러니까 주십시오. 질문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니 이거 질문이 진짜 뭐냐면은 그 다음에 당시 기회를 줘야죠.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검찰에서 구형한 징역 30년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생각할 때 합당한 구형량입니까? 자, 답합니다. 예. 첫째, 아까 제 가족이나 제가 개목걸이라는 그 아니, 지금 여기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답을 듣겠습니다. 하세요. 아까 답변 얘기한 제 듣겠습니다. 답을 들어야죠. 개목주 그건 철회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고 감사에서도 조작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철회하시겠습니까?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보수 아니. 당원 계시면 지금 근데 질문에 답변을 아니 해주셔야 잠깐만요. 그거는 아니 답변 시간 보장해 거짓말을 주십시오. 아니, 허위 사실을 방송에서 아니 유포해놓고 그거는 제 책임입니다. 답변 시간 제가 보장해 할 주십시오. 테니까 자, 본인이 답변 시간 징역 보장해 30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네, 한동훈 후보 답변. 자, 그거 철회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니 그거 두시겠습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왜 회피를 합니까? 철회하겠습니까? 징역 30년에 대해서 두 번째. 어떤 답변이에요? 자, 두 번째. 예. 제가 아까 하정우 후보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그 사건에 관여를 했어요. 예. 공직자로 관여했고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거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북구 갑의 미래를 논하는 사안에서 본인이- 지금 아니, 제가 본인이 몇 개 주도권이니까- 얻어보겠다고 아니, 전직 제가 대통령을 주도권입니다.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됐습니다. 제가 주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자, 오케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아니, 제가 얘기한 주도권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 책임을 제가 지셔야 될 거예요. 주도권이에요. 허위사실에 대해서 됐습니다. 유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 책임을 지십시오. 사회자님 말씀을 예, 해주셔야 답변 돼요. 시간 보장이 저 어느 단- 정도 아니, 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 사고 왜 난 이래?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본인이 징역 30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제가 지금 자, 이 질문을 언론에 상태에서는 대해서 30초 답변을 그냥 좀. 덮어 씌운다고 말을 하고 도대체 그 자, 한동훈 사건으로 후보 답변 시간 좀 좀 보장해 주세요.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질문을 아니, 나머지 하려고 20초 답변 시간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니 주도권 토론 그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 자, 아니, 징역 이거 이런 식으로 30년이 가면 안 정당한 되죠. 법 집행이었습니까? 자, 정당한 법 집행이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니 첫째, 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먼저 아니 답을 놔주십시오. 예스 노라고 본인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서 왜 본인은 예스 노 답을 못 그건 합니까? 예스 노와 노로 답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답을 아니죠. 드렸어요. 그리고 그거는. 저한테 답. 예, 답변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드렸는데 워낙 제 공방이 치열하다 보니까 조금 억울한 감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이거 명확하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보는 데서 거짓말을 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에 저희가 확실하게 시간을 재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다시 한번 말씀 주시죠. 제가 사과할 기회가 철회할 기회를 드립니다. 아니, 자, 여기서는 유지하든 안 하든 그거는 자,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충분히 좀 보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좀 뭉쳐서 한꺼번에 해주시되 답변 시간 30초를 좀 보장해달라. 자, 여러 가지 좀 해프닝 때문에 약간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들이 연출된 점, 유권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까지 함께 했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마무리 발언 시간은 1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소속 한동훈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북구를 진짜 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한동훈 뿐입니다. 결국 저는 박민식 후보한테 가는 표, 박민식 후보가 장점 많은 분이지만 가는 표는 결국은 사표 내지는 하정우 후보를 돕는 표, 이재명 정권을 돕는 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여기 최선을 다해서 뼈를 묻들어 왔습니다. 저는 북구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할 것입니다. 제가 북구를 1순위로 만들고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듣고 있습니다.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TV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 박민식은 무슨 대통령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서울에서 동원버스에서 그 팬클럽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희 힘은 오로지 북구 주민 여러분만이 저희 에너지고 언덕입니다. 솔직히 당선되면은 박민식은 그래도 당당한 삼선 의원의 장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북구에서 일해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다른 두 분은 아마 이제 초선도 아니죠. 한 2분의 1선 아닙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시기인 우리 북구 발전. 그래도 일해본 사람 박민식, 또 진심이 있는 진짜 북구 사람 박민식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우리도 해운대보다도 훨씬 자부심 있는 북구 출신이다. 자랑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발언 시간입니다. 1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북구의 아들 하정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해수부와 HMM 부산에 왔습니다. 진짜 일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잘하는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후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내뱉는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북구의 미래는 명확합니다. 기업들이 북구를 찾아오고 사람들이 북구를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 정책, 사업, 사람 북구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무조건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AI 교육부터 AI 산업 대전환의 전초기지, 그래서 북구의 미래 먹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삶이 빛나기 시작하면 북구의 미래도 새롭게 바뀝니다. 하정우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나고 자란 북구를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북구의 아들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2차 주도권 토론 시에 하정우 후보의 기호 자막이 5번으로 잠시 나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의원 보궐선거 북구갑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후보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토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국회의원 북구갑 보궐선거 후보자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자, 내일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 이어서 6월 3일 본투표, 투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